네, 웰컴 모바일 시스템 키오스크 기반 스마트 병원은 이미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디지털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이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배려도 아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보를 취합하고 저장하고 연구하는 병원의 DT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DT가 병원에서도 이렇게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라고 있습니다. 미래 의료를 향해 나아가는 세종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플랫폼과 디지털 병원 솔루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신 세종 충남대병원 김현정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메타믹스 김현주 대표의 세션으로 중고거래 플랫폼 의류 매장 솔루션에 AI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옷장 앞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어울릴까? 자켓은 어디 있지? 블라우스는 어디 있지? 이런 고민을 했는데요. 이 고민을 해결해 준다면 아주 근사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금부터 메타믹스 김현주 대표님의 강연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타믹스의 김현주 대표입니다. AI가 알아서 찾아준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류 매칭 솔루션의 AI의 발표 적용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 플랫폼에 대한 소개, 그리고 기술적인 차별성, 이미지 데이터의 DX 도입 시 고려할 사항들, 그리고 DTDX를 적용하실 때 고려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타믹스 대표를 맡기 전에 13년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개발자였고 최근 몇 년간 기업체에서 AI를 강의하였습니다. 저는 늦학기 학생이고 현재 한양대에서 AI를 연구하는 6년차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뜻이 맞는 랩실의 박사과정 학생들과 같이 메타믹스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뭐 입을지 고민하셨나요? 뭐 입을지 일평생 고민하는 시간이 무려 5개월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옷장의 옷을 코디해주고 나아가 타인의 옷장의 옷도 마치 내 옷장의 옷처럼 코디해주는 서비스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했고 AI가 찾아주면 내가 필요한 옷도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AI 기반의 패션 중고마켓 플랫폼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중고마켓의 불편한 점은 내가 필요한 옷을 찾는 게 어려웠습니다. 당근마켓의 의류 거래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이유는 의류의 취향별 검색 및 추천이 잘 안 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고 번개장터 또한 취향 중심의 중고거래를 지향하고 있지만 코디 자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류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플랫폼이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사 플랫폼은 의류 리커머스 시스템과 그리고 AI 그리고 핀터레스트의 공유 기능을 융합한 종합 플랫폼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AI 기반의 패션 중고 마켓 플랫폼 서비스 구성도입니다. 온라인상의 가상 옷장을 만들고 타인과 공유하고 추천할 수 있는 서비스로 AI 추천 엔진을 통해 공유된 타인의 옷장과 매칭하여 중고거래, 리폼, 새 제품 구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고마켓 플랫폼입니다. 자사 플랫폼의 AI 설계 내용 중에 AI의 활용 부분입니다. AI가 코디를 해주고 내 옷장의 옷과 타인의 옷장의 옷을 매칭하여 내가 중고거래를 위해서 옷을 찾아 나서지 않아도 내 취향을 분석해서 거래할 수 있도록 옷을 추천해 줍니다. 추천 엔진의 구성도입니다. TPO 기준으로 추천을 해주고요. 시간과 장소와 목적에 맞게 옷을 추천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색상을 기준으로 추천해주는 추천 모듈
또 사이즈를 기준으로 추천해주는 모듈, 선호 브랜드, 트렌드, 유사 이미지를 이용한 추천 모듈을 가지고 있습니다. AI 추천 엔진의 개발은 여러 레퍼런스 논문을 통해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논문은 유명한 비전 학회인 CVPR에서 발표된 논문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구현 방법을 찾을 때 관련된 키워드로 논문 검색을 해서 실제 구현된 논문이 있는지 찾고 해당 논문의 구현 내용이 GitHub에 올라와 있는지 확인하면서 찾아봅니다. AI 모델의 개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미지 데이터 DX 도입 사례를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 데이터의 특징인데요. 이미지는 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점들은 색상 정보를 가지고 있고 색상 정보는 픽셀이라고 부릅니다. 이 컴퓨터는 픽셀의 색상 및 위치 정보에 따라서 이미지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따라서 어떤 색상과 어떤 배치로 픽셀이 배치되는지를 알려주어야 이미지를 올바르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로 바꾸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에서 많은 연산 비용이 소모가 됩니다. 이를 위해서 충분한 GPU 자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미지 데이터의 분석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방법인데요. CNN 알고리즘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의 시각 지능을 모방해서 만들어졌는데 시신경이 이를 받아들여서 다음 신경으로 전달되고 그 다음 신경으로 전달되면서 더 추상화되고 중요한 정보들이 전달되어 최종 뇌까지 전달됩니다. 뇌에서는 이 가공된 고급 정보들을 이용해 무슨 물체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알고리즘은 욜로 알고리즘입니다. CNN 알고리즘의 변형인데요. 이미지를 한번 보는 것만으로 오브젝트의 종류와 위치를 추측하는 딥러닝 기반의 물체인식 알고리즘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안전모를 쓰고 있는지 아닌지 실시간 탐지하여 안전 여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알고리즘은 GAN이라는 알고리즘입니다.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적대적 생성 신경망을 이용한 이미지 생성 및 변환 기술입니다. 인공신경망이 다양한 노이즈의 값을 입력을 받아서 카테고리에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입력 이미지를 다른 형태의 정보를 가진 이미지로 변환하는 비지도 학습입니다. 컴퓨터가 스스로 그림을 그리는 AI는 언론 매체를 통해 많이 소개가 되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AI 알고리즘이 GAN 알고리즘입니다. 이미지 인식 알고리즘의 논문의 개수와 성능에 대한 자료입니다. 먼저 이미지 인식 논문의 개수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2009년도 1,000건 정도인데 2018년도에는 35,000건 수준으로 9년 만에 35배가 증가하였고요. 또 이미지 성능에 대한 그래프도 이미지 인식에 대한 성능에 대한 그래프도 2010년도 분류의 에러율이 28%였는데 2017년도에는 0.23%입니다. 정확도로 이야기하면 99.77%죠. 기업의 이미지 데이터의 DX 도입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비주아라고 하는 회사고요. 명품의 위조 식별 시스템이고 이미지 내에서 로고 및 그림을 식별하는 시스템으로 의류, 신발, 광고판 등의 명품 위조 여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또 아래는 구글의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이고요. 이미지 인식을 통해서 트럭, 버스, 길, 신호등, 사람, 기둥 등의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 데이터 DX 도입 사례의 국내 도입 사례입니다. 2020년도 충청일보에서 발표된 AI 불법 복제 적발 기술 개발 사례이고요. 기업의 고유 상표가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적발하고 명품의 위조 품목을 식별하기 위한 기능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AI 엑스레이의 위험 물품 적발 솔루션인데요. 수입 물품에서 은닉된 마약이나 총기류 등을 검색할 수 있는 복합 엑스레이 장비를 개발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DXDT를 적용하실 때 고려하실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적용 시 어려운 점, 첫 번째로는 데이터 부족 부분인데요. AI가 대량의 학습 데이터들을 학습해야 좋은 성능을 내는데 이 중소기업들이 수집할 수 있는 고객 데이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오픈 데이터들을 활용을 하고 개발하면서 동시에 저희도 양질의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데 굉장한 난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어려운 점은 AI 학습 장비에 대한 부족입니다. 이 중소기업이 접근할 수 있는 컴퓨팅 자원은 한계가 있는데요. 이미지 데이터를 이용해서 AI 모델을 만들 때 성능 좋은 서버 GPU가 필수적인데 클라우드를 이용하더라도 비용 부담이 상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AI 바우처 사업을 이용하시면 장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AI 엔지니어의 부족입니다.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 따르면 AI, 빅데이터 등 IT 분야의 인력 부족의 규모는 지난해 9,453명에 이어서 올해는 14,514명까지 늘어날 전망인데요. 최근 기업에서는 이런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기존 직원들의 직무 교육을 통해서 AI 엔지니어로 전환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소프트웨어 전공자들을 뽑아서 AI 교육을 시키고 업무 전환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속적인 모델의 관리입니다. 이 AI 모델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분포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델이 정상적으로 성능을 내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하고 성능이 떨어지면 바뀐 데이터로 다시 학습시켜서 모델의 성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입 후의 좋은 점, 타사 대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어는 충분한 데이터의 확보 및 그리고 오픈 데이터가 사용이 가능한지를 체크해 보는 것이고요. 도입할 이 업무에 대해서 인공지능의 성능을 체크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발전되었는지 체크를 해 보시고요. 또한 개발 후에 지속적인 성능이 잘 나오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이 성능이 다시 떨어질 때 다시 학습하실 수 있는 관리 방안을 미리 수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메타맥스의 김현주였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